조국 전 대표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소통을 좀 하시는지요? 그렇죠. 주로 이제 편지로 하는데요. 네.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이제 의원들한테 보내는 것은 바닥 다지기를 잘 하자 지금은 그 말씀 많이 하시고 가장 크게 계속 메시지를 내신 건 압도적인 정권 교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범민주 진영의 그다음에 헌정수호 진영의 압도적인 승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네. 그 판단 저희 또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조국 전 대표께 제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답장이 왔어요. 예. 답장이 왔는데 거의 무슨 논문 수준으로 오고 어느 페이지, 어느 책의 어느 페이지를 참조하세요까지 이제 주셔가지고 제 교수님께 지금 내가 편지를 받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한 달 들어가신 지 한 달 만에 또 초안을 넘기셔서 책이 나왔어요.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왔는데 조국의 함성. 네. 창당할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가시 전까지 하셨던 이제 연설문이랄지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소회를 함께 이제 다 담으셨어요. 다 담으셨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느낀 것은 뭐 제일 처음에 느낀 것은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이게 1년 안에 다 벌어진 일이구나. 놀랍다. 1년 안에 이 정도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해냈다라는 것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그 78페이지 혹시 이제 책을 가지고 계신 분 뭐 보시면은 78페이지에 5월 30일 개원일 의원 12명이 모여 각오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처음은 당대표가 마지막은 원내대표가 읽었고 각 의원별 전문 분야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여 차례로 읽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이제는 말씀하셨냐면은 그 초기 이때 초심을 잊을 때 이 기자회견문을 본다고 하셨거든요. 초심을 잊을 때 왜 어떤 마음으로 이걸 다시 보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이건 다시 제가 읽었던 부분을 읽으면서 북극성 같은 그런 느낌이다. 초심을 잃을 때 혹은 잊었을 때 다시 읽어봐야 계속해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국의 함성 책 한 권이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 정리가 됩니다. 다 담겨 있더라고요. 조국의 함성 지금 뭐 이 각 서점에서 뭐 1위하고 막 그런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그런 책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될 길들이 또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권 아까 말씀드린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조국혁신당이 뭐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센 부분 3년은 너무 길다도 했지만 동시에 정말 우리나라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사회권 선진국 을 이뤄야겠다라는 게 여기에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서 진심인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은 주거랄지 아니면은 의료랄지 이런 것들이 개인의 책임으로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회권이라는 것이 달성이 되게 되면은 그걸 국가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게 그런 권한이 생기거든요. 각 국민이.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조국의 함성 아직 못 보신 분들 한번 진짜 읽어보시면은 이게 책 한 권 이게 하나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정치사를 이제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요.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2024년은 나중에 후에 역사가가 어떻게 기술을 할까 정말 저는 궁금한데요. 그 기술을 할 때 굉장히 큰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임혜숙님도 저 구매해서 읽고 있어요. 이렇게도 벌써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읽고 계시는군요. 그러게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님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랑도 이제 옥중에서 서면 인터뷰도 하고 맞습니다. 했었는데 뭐 일과도 이제 놓고 보니까 이제 건강하게 어쨌든 참 잘 뭐 지내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다행이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계세요. 바쁘게 계시더라고요. 네, 계속 책 읽으시고 그다음에 바깥의 정세 살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쓰세요. 편지도 많이 쓰시고. 그래서 저는 대표님 조금 들어가셔서 약간의 쉼이 조금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쉬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아마 또 논문식으로 편지 보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씀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
오게 되면 한번 정리해 네. 보도록 하고요. 자, 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가야 될 길, 물론 이제 헌정수호대로 해야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아까 아침에도 경제적인 트럼프 시대에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공부를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의원님? 지금 사실 경제 성적표가 한국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면은 아주 안 좋은데,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대통령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윤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으로 쭉쭉 내려가고, 경제 성적표를 경제부총리에게 매긴다면 F학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계엄한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권한 대행으로서 그 내란 상황을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종식시키는 일에 발목을 잡는 결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경제부총리로서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은 게, 계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주가 출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 VC들이 다 이젠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스탑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환율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들, 정말 뭐 지표상으로는 IMF 이후 최대치고, 이런 상황에서 이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부총리, 대행이지만 경제부총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노력은 안 하고. 그게 중요한데요, 사실. 불확실성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경제에 대해서 회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고 안 하면은 그것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고, 알고 안 하면 그 또한 문제고, 몰라도 문제인데,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고, 그다음에 경제 회복해야 되는데요. 다시 경제 회복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공지능 부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기술력, 그다음에 인력 등등, 그다음에 인프라가 국가 권력화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으로 들어가는 고성능 이제 GPU에 대한 수출 통제를 이미 했었었고, 그 결과로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 소프트웨어 쪽에서 최적화한 딥시크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또 그럼 저성능도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해야 하나, 그런 카드 만지작거리고. 오픈 AI는 이제 딥시크가 오픈 소스로 풀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럼 본인들도 오픈 소스화 할까, 이런 카드 만지작거리고, 구글은 바로 딥시크 겨냥한 제품 내놓고, 이런 춘추전국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논의에서 한국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이제 국력, 그다음에 경제, 이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인프라 확보 계획이나 이런 게 보이질 않는 게 이번에 특히 딥시크 때문에 더 이제 화제가 됐는데, 제가 걱정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되는 가장 급선무 중에 하나로 제가 꼽고 있는 부분입니다.